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종강 시간이네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문학 예술은 당 정책을 표현하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법이나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글로 대중을 정치 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 계급화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문학 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자에 대한 정당성과 충성심을 확보하며 북한에 의한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중시합니다. 즉, 창작의 형식에 있어서는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경향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성, 당성, 인민성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작품은. 북한 문해정책에서 말하는 종자라는 말은 작품의 핵, 즉 그 작품의 주제를 말합니다. 주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에 걸맞게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 또한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하고 행정기관 그리고 문학예술인이 공동으로 창작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창작의 집단화를 대표하는 조직으로는 문학예술 총동맹이 있습니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이 단체에 소속되어야 작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는 예술 소조가 조직되어 있어서 예술활동을 소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진은 학생 소년 궁전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집단 체조를 연습하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집단 체조 공연은 매우 정교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국경일에 보여주기도 하고 관광 상품으로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곤 해왔습니다. 선주교 그림이죠. 사실적인 색채, 화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애국 열산응입니다. 묘지에 묻힌 사람의 흉상을 세워둔 것이 특이하죠. 평양에 있는 3대 헌장탑입니다. 김일성이 가출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이지. 북한 영화는 대중교양과 선전을 위한 중요한 장르입니다. 영화 제작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엄격히 관리 통제합니다. 북한의
영화 창작은 1980년대가 전성기였습니다. 김정일이 특히 영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양국제영화 축제를 하는 현황 사진입니다. 북한 영화는 영화의 예술성보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기구로서 영화의 주제와 창작 소재, 창작 방향은 당에서 주어진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경쟁이 없어서 연기자들의 연기력이나 연출력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아서 영화에 대한 투자나 인력 양성도 한계가 있고 외국과의 영화 교류 또한 제한적인 것이죠. 북한 언론의 기능은 인민을 교육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동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언론은 정치 사회화의 도구인 것입니다.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도구인 것이죠. 북한의 3대 언론이라 하면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의 입장을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신문이고, 조선중앙통신은 주로 대외를 지향한 그러한 언론입니다. 중앙텔레비전은 주로 대내의 주민의 정서 위주의 그러한 방영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동신문, 중앙통신, TV 등이 있죠. 이동통신은 1998년 라진 선봉지역에서 2G 전화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고, 용천역 폭발 사고 발생 직후인 2004년도에 중단이 되었고, 2008년도에 고려링크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일거일동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민 친화적인 지도자상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 조작과 상징 조작의 기술이 정치 공학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 문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의 초반에 이야기한 적 있죠. 일단 균형적으로 이해를 하자. 북한은 경제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각으로 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즉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객관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일시적인 현상에 급급하지 말고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보다는 본질을 보자 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유념하고 북한을 보면은 보다 폭넓고 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떠한 조직인가 하는 이야기도 강의 초반에 했죠. 북한은 UN 가입국으로, 그렇지만은 우리 국내법적으로는 한반도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집단으로 이러한 조직이긴 하죠. 북한의 국가 성격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죠. 다만 수령 중심의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것이 북한 국가의 핵심이고 국가 성격의 핵심이고, 그리고 민족 국가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세계에 유례 없는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권력을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세습 국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주의 특성은 물론 여러 학자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정치 구조가 일당 독재이고 마르크시즘에 의한 공식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하고, 생산수단을 국가나 사회단체가 소유를 하는, 공적인 소유를 하는 것이어야 되고, 경제나 계획이나 자원의 분배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책을 쓰기도 하고 온건책을 쓰기도 하고 해왔습니다.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북한 문제의 해결을 항구적인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거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거하고,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목표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해 보면은 정상 간의 만남을 성사시킨, 남북 간, 북미 간의 만남을 성사시킨 성과가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좋지 않았죠. 북미 협상이 결렬되고 남북 협력 관계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과제는 남북 관계는 북핵 문제의 종속 변수라는 것입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남북 관계에 물꼬를 뜬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전략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 여지는 매우 좁습니다. 새로 들어선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지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서 핵 동결이나 핵 포기가 아닌 핵 보유 국가로서의
군축 협상을 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외부 제재로 이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남한은 향후 더 심해질 미중 갈등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해서 한반도 평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미국 제재가 아닌 UN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협력 관계를 개선할 여지는 일부 있습니다. 즉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나 경제 활동 상호협력, 그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 식량 원조, 인도주의적인 지원, 구호 등은 유엔은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차근차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그 체제를 간략히 평가해 보면은 국가의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정책 노선은 경제핵 병진 전략을 추진했다가 이제 핵무력은 완성했으니까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이죠. 그래서 핵을 보유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개혁은 그 내각 책임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개방은 경제개발구를 대폭 늘리고 여기에 외자를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은 공고화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최종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의 집단적 정책 결정 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호전적인 경향을 띠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그 강의를 마치고 끝으로 한마디만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선택을 잘해온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던지는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지만요. 진로를 선택을 할 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지요?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순간순간 자신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